사샤의 오디오북 인도 설화 석회 가루로 빚은 공작새.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 마을의 땅은 너무나 척박해서 아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농사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거든요. 쌀이 모자라서 소년의 어머니는 하루에 겨우 한 주매 쌀로 밥을 지어야 했는데, 그것으로 식구가 하루를 버티기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웃들보다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때때로 여행자들이 들러 차를 마시는 덕분에 벌이가 웬만큼 됐지요. 마음씨 따뜻한 남자는 매일 돈을 받지 않고 소년에게 차 한 잔씩을 대접했습니다. 소년은 고맙게 받아 마셨지만 시간이 흐르자 더는 신세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보탬이 되기 위해 아무래도 큰 도시로 나가 일거리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소년은 감사의 뜻으로 찻집 주인에게 작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난 소년은 무언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석회를 가져다가 돌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고운 석회가루에 물을 부어 반죽을 했습니다. 새가 바싹 말라 딱딱하게 굳기를 기다렸다가 완성된 공작새를 찻집 주인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동안 신세진 걸 돈으로 갚기에는 제 형편이 너무 가난합니다. 대신에 이걸 드릴게요. 제가 떠나면 이 공작새 앞에서 손뼉을 3번 쳐보세요. 공작새에게 잘 대해주면 공작새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소년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래. 찻집 주인은 석회 반죽으로 만든 새가 무슨 행운을 가져다 줄까 하고 의심했지만 그래도 소년의 말에 따뜻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곧 마을을 떠났습니다. 공작새는 찻집 앞에 그대로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찻집 주인에게 저 아름다운 공작새는 어디에서 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이 선물로 줬어요. 주면서 이 공작새 앞에서 손뼉을 3번 치라고 합디다. 찻집 주인이 대답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한번 손뼉을 쳐보지 그러세요. 어떻게 되나 보게요. 찻집 주인은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손뼉을 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석회 공작새가 눈앞에서 진짜 공작새로 변하더니 화려한 꼬리를 펼치고 안뜰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곧 이웃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차를 마시며 공작새의 춤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아지자 찻집 주인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주인은 공작새에게 쉴 새 없이 춤을 추도록 시켰고, 혹사당한 공작새는 결국 어느 날 땅바닥에 픽 쓰러지더니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손뼉을 쳐보았지만 죽은 공작새는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찻집 주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혹시라도 소년이 돌아오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얘기해야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옆 마을에 이르렀을 때 소녀는 춤추는 공작새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마침내 찻집 앞에 이르렀을 때 소녀는 피리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공작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년과 공작새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로케프의 행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로케프의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밭 한 떼기는 물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로케프는 나무 그늘에 누워서 아니면 강가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될까 궁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나무 그늘에 누워 있는데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상인들은 요즘에 짐승 뿔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케프는 몹시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집안 어느 곳에 오래된 뿔을 하나 숨겨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로케프는 뿔을 찾아내서 비싼 값에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은 로케프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뿔을 찾아내 은화 4잎을 받고 파는 데 성공한 로케프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살까 신나게 고민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로케프가 집으로 가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를 쫓고 있는 한 무리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저 고양이는 눈에 뵈는 건 닥치는 대로 훔쳐먹는 도둑 고양이라며 흥분해서 욕을 해댔습니다. 고양이를 죽이지 말고 규칙적으로 밥을 주세요. 그러면 더는 음식을 안 훔쳐갈 거예요. 로케프의 제안에도 사람들은 기어코 저 못된 고양이를 잡아 죽여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로케프가 돈을 주고 산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에 로케프는 은화 한 입을 주고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다음 마을에서 로케프는 쥐 한 마리를 몰고 있는 사람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쥐가 농작물을 죄다 갉아먹어서 내다 팔 게 없어졌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사람들은 로케프가 쥐를 살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잡아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얼만데요? 로케프의 물음에 마을 사람들은 은화 한 입을 제시했습니다. 로케프가 값을 깎아보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하는 수 없이 로케프는 쥐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를 내려놓자 고양이가 곧바로 쥐를 쫓아가 잡았는데 신기하게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로케프는 은화 한 입을 내고 고양이와 쥐를 데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마을에서는 사람을 물었다는 개를 살리려고 은화 한 입에 개를 샀습니다. 그리하여 로케프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은화는 한 입밖에 남지 않았고 대신에 고양이와 쥐, 개가 딸려온 꼴이 됐습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털어놓자 어머니는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로케프는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농담까지 지어내어 떠들고 다녔습니다. 가지게 뭐니 로케프? 하고 물으면 고양이, 쥐, 그리고 개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로케프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놀려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물을 못 살게 굴고 죽이는 게 싫어요. 동물한테도 감정이 있다고요. 어쩌면 얘들이 도움이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직 은화 한 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로켓푸는 다음날 어린 숫소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지 이번에는 가축들을 물어 죽인다는 이유로 뱀을 죽이려는 한 무리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로켓푸는 말했습니다. 뱀이 다른 동물을 무는 게 당연하지요. 왜 가축들을 뱀이 나오는 곳에 풀어놓았어요?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뱀도 물지 않는다고요. 그날 로켓푸가 숫소 대신 뱀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로켓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뱀을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뱀을 내려놓는 순간 뱀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던 뱀이 자고 있다가 지나가는 소에게 밟혀 죽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픈 마음에 소를 닥치는 대로 물고 다녔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당신이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여인은 감사의 뜻으로 로켓푸의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로켓푸의 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로켓푸는 나날이 더 큰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로켓푸를 비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켓푸의 부를 시기했지요. 로켓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한 강도 무리가 로켓푸의 다이아몬드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들은 로켓푸의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서 온갖 화려한 보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을 줄 테니 대신 지금 목에 걸고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냉큼 목걸이를 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지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들은 로켓푸는 당장에 그 보석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영영 잃어버린 것이 속이 쓰렸지만 영리한 도둑들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자 로켓푸의 행운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지고 어머니와 데려온 동물들도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로켓푸를 도와주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개는 도둑들의 냄새를 따라가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양이는 범인들을 보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쥐는 도둑들이 다이아몬드를 괴짝에 숨겨놓았다면 자기가 이빨로 갉아 꺼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침내 다이아몬드가 다시 손에 들어오자 로켓푸의 행운도 돌아왔습니다. 로켓푸와 어머니, 새 동물은 더는 배를 굶주리지 않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사슴과 까마귀와 자칼의 이야기. 숲에 사는 까마귀와 사슴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숲에 사는 자칼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 보드라운 살에 이빨을 콱 박으면 얼마나 황홀할까 상상하며 매일 입맛을 다셨지요. 자칼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허구한 날 못된 궁리만 하는 자칼에게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자칼은 작정하고 슬픈 얼굴로 사슴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 친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못된 애로 몰고 가족들은 나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어. 나랑 친구하지 않을래? 그럼 친구들도 나를 좋게 볼 거야. 순하고 마음씨 고운 사슴은 얼른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슴과 자칼은 곧 친해졌습니다.
그것을 본 까마귀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칼과 놀고 있는 사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이봐 친구, 너는 남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야. 그 자칼 녀석에 대해 뭘 알아? 원래 자칼이라는 동물은 평판이 안 좋으니까 믿지 마. 분명히 못된 수작을 부릴 거야. 사슴은 옆에서 울음보를 터뜨리려고 하는 자칼을 보고 황급히 나섰습니다. 아니야, 얘는 친구나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을 뿐이야. 너도 같이 어울려 놀자. 까마귀는 한우 수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칼을 감시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까마귀가 없을 때 자칼이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곡식이 노랗게 익은 논에 데려가 줄게. 거기에 가면 실컷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논에 도착하자마자 사슴은 농부가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슴이 도와달라고 하자 자칼이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겠어. 다른 친구를 불러올게. 자칼은 그렇게 말해놓고 근처 수풀에 몸을 숨기고는 사슴이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보고 싶어 여기저기 찾다가 논까지 날아온 까마귀가 마침 덫에 걸린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까마귀는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당장에 달려들지 않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사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죽은 척 하는 거야. 네가 죽은 줄 알고 농부가 덫을 없애면 얼른 일어나서 도망가. 사슴은 까마귀가 말해준 대로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자칼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자왕과 낙타. 어느 날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던 사자왕은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바위 투성이의 험한 지대로 다다르니 몸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은 채 나무에 힘없이 기대어 쓰러진 어린 낙타가 보였습니다. 낙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낙타는 사자를 보자 겁에 질렸지만 자상하고 관대한 왕으로 보이고 싶었던 사자왕은 얼른 낙타를 안심시켰습니다. 겁먹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거라. 어린 낙타는 숨을 헐떡이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독이 있는 줄 모르고 어떤 식물을 뜯어먹었다가 병이 났는데 주인이 화를 내며 자기를 실컷 두들겨 팬 뒤 매몰차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참 잔인하고 사악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싸울 때는 동물을 들먹이며 서로 욕을 하지. 개, 돼지 같은 놈 하면서. 나는 동물에게 잔인하게 구는 인간들을 몹시 혐오해.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가혹한 벌을 내려도 충분치 않아. 사자왕이 말했습니다. 낙타는 사자가 보여준 연민과 이해에 감동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당신은 내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입니다. 감사는 접어두고 나랑 같이 가자꾸나. 맛있는 풀이 가득한 초원과 맑은 물을 실컷 마실 수 있는 호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마. 사자를 따라간 어린 낙타는 배불리 풀을 뜯고 물도 실컷 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픈 게 나은 것은 물론이고 몸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린 낙타만 호강시켜준다고 불만을 품은 새 짐승이 있었습니다. 돌보려면 나를 돌봐줘야지. 이 늙은 몸으로 젊은 숫사슴을 사냥하는 것은
더는 물이란 말이야. 표범이 투덜댔습니다. 맞아,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왕은 우리가 왕이 남긴 사냥감 찌꺼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걸 알면서도 저러고 있어. 이건 불공평해. 깃털이 너덜너덜해진 까마귀가 냉큼 동의했습니다. 가서 우리 불만을 이야기해보자. 이해해 주실 거야. 자칼이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사자왕은 자기 나름의 문제거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자와 싸우다가 다쳐서 한동안 마음 편히 쉬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싶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봐. 나도 쉴 시간이 필요해. 사자왕은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사자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까마귀와 표범과 자칼은 점점 굶주렸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저 어린 낙타 녀석은 점점 피둥피둥하게 살이 오르는데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 자칼이 말했습니다. 셋은 배가 너무 고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한 끝에 드디어 표범이 좋은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사자왕에게 가서 어린 낙타를 먹자고 하는 게 어때? 하지만 그 생각은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저녁 식사로 먹자니 미쳤군.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살라고? 까마귀와 표범, 자칼은 실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건 생존의 위기라고. 왕이라면 대의를 위해 작은 건 희생할 줄 알아야지. 자칼이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자왕 또한 점점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 찌꺼기 청소부들은 죽어도 스스로 사냥은 안 하겠지. 사자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늙은 표범과 초라한 까마귀, 털이 듬성듬성 빠진 자칼은 계속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진 것이지요. 셋은 마침내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새 짐승은 어린 낙타에게 가서 계획을 말했습니다. 너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야. 너는 우리랑 같은 편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이지. 기꺼이 도와줄게. 어린 낙타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왕은 표범과 까마귀, 자칼이 어린 낙타까지 데리고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까마귀가 사자 발치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가 굶주리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사자왕 당신은 저희 어머니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이십니다. 부디 저를 먹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자 표범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처럼 깃털이 너덜너덜한 녀석을 잡수실 것 같아. 널 먹으면 사흘 동안 뱃속에서 썩은 트림이 올라오겠다. 까마귀가 상처받은 척하며 등을 돌리자 이번에는 표범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를 드십시오. 비록 늙고 가죽도 처졌지만 전하가 드실 살점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자칼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녀석은 무시하세요. 저를 드십시오. 저는 표범만큼 늙지도 않았고 몸집이 좀 작기는 하지만 살이 질기지 않거든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전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접니다.
덩치도 꽤 커졌으니 며칠은 잡수실 거리가 있을 거예요. 보고만 있던 어린 낙타가 나섰습니다. 어린 낙타는 자기도 다른 새처럼 면제받기를 기대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표범과 자칼 그리고 까마귀가 와락 달려들어 순식간에 낙타를 뼈만 남기고 먹어버렸습니다. 사자왕은 어떻게 했냐고요? 눈 감아 줬답니다.